명리학에도 여자의 생물학적 결혼 정년기가 있을까? 있습니다. 명리학에 결혼 정년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 결혼 정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관우 이걸 보는 게 아니고 생물학적 결혼 정년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명리학에서는 인간의 삶이 초년, 청년, 중년, 말년이 이게 나눠 있거든요.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어느 때 뭘 해야 되고 어느 때 뭘 해야 되고 이게 있습니다. 말년은 들어가면 이제 죽음을 준비해야 되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럼 남자는 있냐? 남자의 결혼 정년기는 여자의 결혼 정년보다 폭이 넓어요.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수컷과 암컷의 차이입니다. 이는 과학적으로도 차이입니다. 그래, 남자는 정자의 활동성이 있냐 없냐, 정자 자체가 문제가 생긴 건 거의 없어요. 정자 자체가 문제가 있으면 그거는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 다 있잖아요. 부계에 유전적 질환이 있으면 모계를 통해서 대부분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다만 모계가 엄마가 중요하니 엄마가 이것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사주면, 그런 육친을 갖고 있으면 발현이 안 됩니다. 발현. 그러니까 당뇨병을 갖고 우리 부모가 제대로 당뇨병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결혼을 잘해가지고 엄마가 좋은 사주를 만나면 자식이 좋은 몸을 받아 태어나기 때문에 당뇨병 인자는 갖고 태어나는데 당뇨병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발현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발현되지 않는 거. 그래서 결혼 정년기가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언제냐? 이 결혼 정년기에 해당되는 게 사실은요, 여자의 결혼 정년,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평균 수명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우리 몸은, 여자의 몸은요, 폐경 이후로 전혀 다른 형태의 몸이 됩니다. 남자와 그것이 차이입니다. 여자는 임신이라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 난자를 가지고 있을 때와 난자가 없을 때는 전혀 다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평생 한 가지 시스템이다. 한 가지 시스템의 몸으로 가져가거든요. 여자는요, 두 가지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두 가지 시스템. 뭐냐? 가임과 불임. 자, 가임은 임신을 하는 기간이잖아요. 언제? 난자가 있을 때죠. 난자. 가임의 핵심은 난자입니다. 난자가 있냐 없냐? 네? 난자 있냐 없냐? 그리고 그 난자가 프레시하냐?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자궁 형태죠. 일단 난자 핵심입니다. 불임은 뭡니까? 난자 없으면 불임이에요. 내 몸에 난자가 끝나는 거. 자,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뭡니까? 남성은 죽을 때까지 내가 목숨이 떨어지는 그 시간까지 정자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수가 적을 뿐. 남자는 나이가 들면서 정자가 만들어지는 수가 조금씩 줄어듭니다. 속도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10대 때는 다음날, 오늘 만약에 사정을 해서 정자를 쓰고 나면 다음날 차 있어요, 가득. 그리고 빨리 차요. 20, 30, 40, 50에 가면, 우리 우스갯소리 니까 날짜만큼 찬다. 50대들은 5일 지나면 정자가 찬다. 물이 쫄쫄쫄쫄 차는 겁니다. 이게 생산량이 처지는 거죠. 근데 여자는요, 어떻습니까? 초경 때 그 사람이 만들어지잖아요. 450개에서 500개를 만들어 평생 쓰잖아요. 여자 사주를 고를 때 이게 바로 그겁니다. 여자 사주에서 이거 다른 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공식적으로는 제가 거의 처음 하는 이야기일 겁니다. 난자의 질이 결정되는데 그것이 사주입니다. 여자의 사주에 따라서 난자의 질이 결정됩니다. 모르셨죠? 여자 사주에 따라서 우리가 사주를 볼 때 좋은 여자를 찾는 이유는 사실은요, 이 여자 난자가 어떤 등급의 나인가. 난자의 등급이 있습니다. 이게 좀 웃기죠. 예전에 명리학에서 결혼을 잘해야 되는 이유는 남자의 정자는 등급이 그러니까 좀 다른데, 남자의 정자는 거의 비슷한 등급, 안에 유전자 구조가 다른 거는 빼고, 남자의 정자는 거의 비슷한 등급이죠. 한마디로, 고만고만한 아들이에요. 전부 다 고만고만한 아들이에요. 1등부터 100등까지 별 차이 안 나는 애들이에요. 난자는요, 스페셜과 베스트 앤 워스트가 있습니다.
베스트 난자를 누가 갖고 있냐가 좋은 배우자고요. 워스트 난자를 가지는 사람. 나는 이 사주는 베스트 난자를 언제 가집니까? 14, 5세에 결정이 되는 겁니다. 난자의 개수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 사람의 난자가 어떤 등급의 난자인지가 처음에 결정된다고요. 안 바뀐다니까 이게. 그게 문제예요. 난자를 만들어서 보관하는 거잖아요. 30년 동안. 500개를. 그래서 그거 다 쓰면 돼. 3, 40년 동안 다 쓰면 어떻게 됩니까? 야, 요번에 얼마 남았다. 이제 한 50개 남았어. 그게 갱년기잖아요. 자, 카운트다운 들어간다. 49, 48 쭉쭉. 이제 10, 10, 9, 8, 7, 6, 5, 4, 3, 2, 1, 땡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갑자기 폐경이 되고 난자가 없어지지요. 그러면서 호르몬 시스템이 바뀌면서 여자들이 체격이 달라지고 목소리도 달라지고 피부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뼈대가 굵어지기 시작하고 아줌마들 중에 그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아이 난감한 거거든요. 그게 여성들입니다. 자, 베스트 난자라고 하는 것은 이미 처음에 결정됩니다. 사실은요. 제가 사주 볼 때 바로 보는 그런 겁니다. 이 사람은 궁합은요. 정자와 합입니다. 내정자가 어떤 난자를 만났을 때 이 정자의 파견이 잘 되냐는 거예요. 내가 정자에 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이 단점 있는 것을 커버할 수 있는 거. 이 나쁜 것이 드러나지 않게 하고 좋은 것은 키워낼 수 있는 그런 난자를 만난다면 어떻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정자의 나쁜 점은 드러나고 좋은 점을 없애는 난자를 만나면 워스트 최악이잖아요. 그게 바로 궁합입니다. 그거로 여자를 판단하는 건 사실은요. 여자의 사주가 있잖아요. 저겁니다. 기본 1. 1은 난자의 질입니다. 난자, 자궁. 난자와 자궁의 상태가 궁합의 1번입니다. 1. 궁합의 1번입니다. 2번이 바로 성격이죠, 성격. 근데 보세요. 좋은 난자를 가지고 있으려면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격이 부산말로 지랄 맞지는 않겠죠. 상식적인 거잖아요. 물 좋고 바람 좋고 좋은 데는 좋은 나무들이랑 뭐 다 잘 자랍니다. 그런 데 가서 열대 과일이 풍부하고 뭐 물산도 풍부하잖아요. 사막 가보세요. 북극 이런 데 가보세요. 뭐 있습니까? 사막 가보세요. 뭐 나는 거 뭔가 나도 선인장처럼 뭔가 문제가 있고 하여튼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너무 특별한 거 만나잖아요. 그래서 여자는 성격이 2입니다. 근데 사실은 같이 가요. 그리고 이것에서 결정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결혼 정형이라는 뭐냐? 뭐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신선도입니다, 신선도. 오늘 할 이야기 핵심이 이겁니다. 결혼 정형기는요, 이 꼴, 난자의 신선도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면, 거품문화들이 많아가지고,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신선도, 그리고, 결혼 정년기는 난자의 신선도와 자궁의 활성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저 두 개가 결합된 게 결혼 정년기입니다. 무슨 결혼을, 그럼 결혼을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교감도 하고 뭔가 많이 계속 삶을 만들어 나가는 거지. 무슨 안 하려고 결혼을. 예, 안 하려고 결혼하죠. 자손을 번식시키고 자식을 번식시키고 이 세상에서 이 자신의 뿌리를 이어가는 게 그게 결혼의 1번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결혼은 번식행위가 1번입니다. 번식을 하기 위해서 교미행위를 하는 거고요. 교미행위를 하면 싫지요? 성행위를 하는 겁니다. 번식행위가 1번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자꾸 결혼에 대해서 이상한 관념적인 거 갖다 붙이니까 이상한 거지. 그거 하기 싫으면, 그거 하기 싫으면 애 낳지 말고, 그냥 두 사람이 정신적으로 맞는 사람하고 살으라고요. 그러면 상관없어요. 그럼 저 상관없이 살아도 돼요. 근데
저걸 어기면서 결혼 둘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거는요, 결혼 정년기는 딱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여자 나이에서 16세에서 28세. 제일 좋은 거는, 뭐, 뭐. 근데 일단 안 되잖아요. 16세는 대한민국 이제 안 되잖아요. 결혼 정년기는 16세에서 28세인데, 그 다음에 제일 좋다고 말하는 게, 이런 말 하면 이상하지만, 22세에서 27세 사이에 출산하는 것이 제일 좋은 명리학적 결혼 정년기입니다. 명리학적으로 인간의 몸이랑을 봤을 때 결혼 정년기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마가 무슨 말을 하든 간에 그거는 그냥 그 사람의 개인적인 이야기일 뿐이에요. 40대에서 자식 낳을 수 있죠. 예, 있겠죠. 술, 담배 많이 해도 오래 사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거는 일반화된 케이스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건 일반화 케이스입니다. 가장 일반화된 케이스는 22세에서 37세 사이에 출산을 하는 겁니다. 22세, 37세. 그럼 남자는 조금 달라요. 여자하고 다릅니다. 그 다르기 때문에 남자는 할 필요 없고, 남자는 저게 잘 의미가 없는 게, 정자 자체의 질적인 변화가 없고, 정자의 양의 변화가, 정자의 양이 적어지고, 활동성이 없는 거지. 그 안에 들어있는 놈들은 똑같아요. 2억마리가 있으면 2억마리가 똑같아요. 중간에 광산 오염 안 된다며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애들이 2억마리가 움직인다고요. 그게 다르다고요. 근데 나이가 들면 활동성 떨어지고 생산량이 떨어지고 하니까 한마디에 처음에 항상 2억마리가 나가야 되는데 자꾸 양이 주는 거죠. 나중에는. 2억마리가 나가서 나중에 1억, 그중에 1억 9,900주 얘는 희생양이 되는 거잖아요. 전투를 하면서 이 한 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자기 희생을 하는 겁니다. 전부. 네. 그 하나를 만나기 위해서. 그게 어렵잖아요. 만나서 또 딱 만나는데 다 끝이냐? 착상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자궁의 활성도, 착상이 바로 저 나이 때가 제일 좋아요. 28세가 넘어가면 대부분의 이런 겁니다. 일단 선도는 떨어집니다. 자, 우리가 생선을 잡았을 때 활어 상태가 있죠. 바로 있는 걸 잡아가지고 활어 상태, 그 다음에 숙성을 시킨 상태. 근데 과숙성이 되면 좀 그렇잖아요. 과일도 마찬가지죠. 땄을 때가 맛있습니까? 땄을 때 바로 먹으려면 제일 맛있을 때 따겠죠. 지금 어떻게 합니까? 따가지고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가 제일 맛있으니까 내가 과일을 따가지고 유통 라인을 거쳐가지고 소비자한테 갔을 때 어느 때가 제일 맛있다. 상미기한이 적혀 있잖아요. 네. 자, 난자의 신선도가 유지되는 기간은 난소도 문제가 있지만 그 난자가 정자를 만나서 착상을 했을 때 그 자궁의 상태에 있는 겁니다. 자궁의 상태가 28세 정도까지는 그냥 다 타고난 어떤 그 여성의 그 바디 에너지의 질로 커버가 되는 겁니다. 근데 28세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점점 착 깎이는 겁니다. 35세가 넘어가면 그것이 급속도로 프레시하지 않은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사실은 부패되는 난자가, 자궁이 부패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거는, 여자들 앞에 그런 말 하기 그런데, 명리학적으로 자궁이 부패되는 나이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호박 있지, 호박. 늙은 호박. 너무 과숙성되는 호박. 아니면 토마토 같은 거 과숙성됐을 때, 어떻습니까? 본인의 맛이 없어지죠. 본인의 게 사라지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여자들이 그 과숙성된 것 중에서도 토마토 100개 있는데 그 중에 한두 개 좋은 게 있겠죠. 그러니까 나이가 어느 일정 나이가 지나 이미 신선도가 떨어진 난자를 신선도가 오래 보관해서 신선도 떨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착상시켜야 될 자궁의 상태도 안 좋다. 그러면 다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딸 가진 분들, 딸이 좋은 자식을 낳기 바라세요. 거두절미하고 딴 거 생각하지 말고 결혼부터 일찍 시키세요. 그리고 딸이 그냥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저 나이를 넘어가면요. 어떤 식으로 문제가 생겨야 됩니다. 물론 저 나이 안에 생기는 사람 있죠. 그거야 특수 케이스고 사건을 가지고 따지면 안 되고.
저 나이 안에 문제가 생기는 거는 원래 팔자가 그런 거고요. 저 나이 넘어서 문제가 생기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여자의 나이가 35세 넘어간다. 그냥 35세인데 세계 산부인과협회는 28세가 노산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결혼 좀 일찍 시키세요. 좀 여자 사주의 재성 제가 그랬잖아요. 남자는 재성을 쓰기가 쉬워요. 명리학으로 봐도. 근데 여자는 재성을, 그러니까 남자가 재성을 쓰고 소유하는 능력과 여자가 재성을 쓰고 소유하는 능력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원래 어려워요. 여자가 재성 쓰기가. 그래서 여자가 자주성가하는 팔자가 정말 힘들다고 하는 게 여자는 보조가 필요하거든요. 남자도 물론 보조가 필요하죠. 남자의 보조는 유전학적 결합 아니라 되니까 남자에겐 처라는 보조가 필요한 겁니다. 처첩이 제도 있잖아요. 처첩이 결국은 남자의 재물 구조와 같은 겁니다. 재물 구조, 처첩은 같은 겁니다. 근데 여자가 재를 잘 쓴다.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의 능력을 잘 쓰는 거는 식상이라고 했죠. 식상 자식이잖아요. 내가 결혼 정년기에 자식을 낳아가는 게 왜 중요하냐. 내 자식이, 내 딸이나 내 아들, 특히 내 딸이 정확한 결혼 정년기에 정확한 상태에서 자식을 낳음으로 인해가지고 아들한테도 좋을 수, 남편한테 좋을 수 있겠지만 내한테 좋아요. 내 운이 좋다고요. 이게 사주가 단순히 한 명만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사실 사주라고 하는 게 점점 복잡한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사실 처음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뭐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혼자만 보는 게 아니니까요. 근데 얼마나 할 이야기가 많겠어요. 이런 것만 봐도. 할 이야기가 많지만 다 못 해주는 겁니다.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20-30분 만에 이야기 다 해줘요. 그래서 제가 사주 한 번만 한 3시간씩 어쨌든 1박 2일로 보는 이유가 하나하나 다 풀어준다는 거예요. 작자. 근데 이게 뭐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뭐 그럼 알아서 생각하시라고. 내 입장에서는 네다섯 시간씩 하는 거고 하루 종일 해도 실제로 1박 2일 동안 내가 하루 종일 만나 그 전날 이야기가 다음날 자고 일어나 또 궁금증 생겨 이야기해도 그래도 풀린 것 같은데 집에 돌아가보면 또 안 풀린 게 남아있어. 보통 그러니까 보통 자기가 나중에 사주를 공부하죠. 공부하니까 더 어렵지. 결혼 정년기 여자가 돈을 잘 버는 여자가 돈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주는 식상생재 사주들인데 식상생재 사주들은 이들 혈연적인 관계거든요. 남자의 처첩 제도는 혈연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돈을 다루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자가 부자가 되는 경우는 참 드문이야 그겁니다. 여자가 부자가 된 제1번이 뭔지 아세요? 좋은 남자, 관성 좋은 사람. 좋은 남자 만나고 빨리 이혼할 때. 아마존에 지금 제프 베이조스 이번에 재혼하잖아요. 첫 번째 마누라하고 이혼해가지고 몇백 조를 줬잖아. 그죠? 같이 일하잖아, 근데. 그리고 이번에 새로 만난 그 여자하고 재혼하거든요. 이태리 베네치아를 통째로 빌렸어요. 베네치아의 모든 고급 호텔 싹 다 빌리고, 베네치아 관광 다 빌리고, 뭐 조단위가 들어가는 그런 걸 해요. 결혼을. 그리고 자기 주변의 지인들 다 비행기 표 다 끊어주고 다 비행기 패가 다 데리고 오거든요. 일주일 동안 파티를 한답니다. 지 결혼 파티.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요즘 부자들입니다. 네. 스케일이 다릅니다.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자의 결혼 정년기가 중요한 건요. 내 딸의 사주 울루가 어떻게 풀리냐가 딸과 엄마가 같이 간다. 뭐냐? 이거는 그겁니다. 식상 잘 쓰는 사람들입니다. 식상생재 잘 쓰는 사람들은 딸과 엄마의 사주가 같이 갑니다. 내가 안 풀리잖아요. 내가 상관계획에 결정 안 내리잖아요. 여러분 딸도 안 풀립니다. 이런 얘기 처음 들으셨죠? 이런 거 처음 보셨죠? 사실 이게 몇 년이 다 있었어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말을 잘 안 했을 뿐이고 잘 몰랐을 뿐이고 내 딸이 안 풀린다. 본인 사주 보세요. 그리고 정말로 내 딸이 잘 되게 하려면 결혼
자식을 낳아서 결혼하려고 하면 결혼 정년기 빨리 보내는 게 좋습니다. 명략적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자식이 식상을 안 쓰는 사주다. 그럼 결혼 늦게 해도 돼요. 네. 괜찮아요. 자식으로 인한 장점이 없는 사주들은 결혼 늦게 해도 별 상관없습니다. 네. 자식으로의 상관이 있는 사람들은 결혼 일찍 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결혼 정년기는, 여자의 결혼 정년기는 아직 16세에서 18세, 명략적으로. 근데 대한민국 법이 있으니까 좀 뒤로 밀어가지고 22세에서. 그러니까 28세라고 말하는 거는 출산이 끝났을 때를 말합니다. 만약 두세 낳고 싶다, 일찍 빨리 해야죠. 그리고 또 대부분 애 한 번 낳으면 그 다음 낳기 좀 편하니까. 그냥 뭐 여성분 잘 알잖아요. 남자는 몰라요. 우리가 애 어찌 낳습니까? 우린 그 잘 모르고 애를 만들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결혼 정년기 안에서는 남자의 신선도, 자궁의 활성도가 겹쳐지고 이걸 안에서 자식을 낳았을 때, 그리고 식상을 맞추는 사람 같으면 저때 낳아가지고 30대 정도 됐을 때 이혼하고 딱 나오면 쫙 그 다음 인생 성공한 인생이 쭉 가는 건데, 나 그 결혼 성공, 난 이혼 못 하겠어. 그러면 팔짝 꼬이는 거죠. 정관 쓰는 사람들이 식상운 들어왔을 때, 아니면 평관 쓰는 사람들이 식상운 들어왔을 때, 그러면 원래 관성을 쓰는 사람 식상운 들어오면 그 관이 깨져야 정상이거든요. 안 그러면 원래 식상 쓰는 사람들, 팔자 식상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깨도 상관없어. 이거는 대운하고 상관없이 언제든지 네가 깰 수 있을 때 깨라고요. 빨리 깨면 빨리 깰수록 좋다, 이런 거고요. 관이 있는 사람들이 식상이 들어올 때는 그때 깨고 나와야 되는데 내죠, 그죠? 그래서 머뭇머뭇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제가 그걸 많이 봅니다. 내 주위에 많습니다. 내 또 친구도 동창도 그렇고 내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원래 배우자가 없는 팔자가 아니고 배우자가 있는데 배우자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사주들이 그거 못하거든요. 여러 가지 일 많아요. 내 주위에 파란만장한 일도 많습니다. 사별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딸을 가진 분들은 이런 결혼 정년기에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이 결혼 정년기를 잘 챙겨주세요. 그래 해야 서로서로 좋습니다. 이것은 과학입니다. 제가 말하는 논리가 아니고요. 명리학적 논리이기도 하지만, 이건 아주 과학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 생각하시고, 절대 이거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과학입니다. 과학은 침대는 과학입니다. 아니, 결혼은 과학입니다. 궁합도 과학입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난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성을 아이 낳는 동물로 비하하느냐, 비하가 아니고 그 팩트잖아요. 그러니까 자식 낳기 싫으면 나중에 자식 가질 생각하지 말라고. 왜 자꾸 늦게 결혼해서 자식 낳으려고 시도를 하냐고요.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으면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계속 살으라고. 결혼 모든 시기가 때가 있는데, 아니 먹으라고 갖다 놓은 파스타 보세요. 식당에 가서 이태리 같은 거 가면 실제 파스타 같은 거 처음 먹으라고 그때 갖다 줄 때 그때 먹어야지. 그때 갖다 줄 때 그때 안 먹고 저기 떠들고 놀고 사진 찍고 막 하다가 퍼져가지고 떡짓을 때 그거 먹고 맛없다 하면 됩니까? 그거 바꿔달라면 돼. 3분 안에 먹으라고요. 다 먹고 이야기하라고. 할 거 해놓고 다음 거 해라고요. 근데 할 거 뭐라고, 내 인생이 중요해. 난 저렇게 즐기다 갈래. 열심히 즐기라고요. 모든 때가 있습니다. 네 맘대로 하는 거 아니라고. 알겠어요? 네 맘대로는 아니라고요. 내 인생은 이니까 네 맘대로. 그러니까 네 맘대로서 네 맘대로 책임지면 된다고요. 네가 결혼 정년기 때 자식을 안 낳았으면 그 자식을 안 낳은 거로 인한 모든 폐해는 본인이 다 받으면 돼요. 시험관 아기를 하든 이상한 애가 나오든 장인, 당연히 나올 거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걸 어떻게 무시해? 시험관 하기 쉬운 줄 아는 거지. 아니, 많이 해보세요. 그게 다 하늘의 뜻, 천리를 거스르는 거잖아요. 아니, 애 낳고 여자가 태어나서 애 낳고 가정을 꾸린 그것이 뭐가 잘못된 거라고. 지 놀러 다니고 해외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고 인스타나 올리고 막
술 마시고 놀러 다니 그것이 여자의 즐거움이냐고요. 그럼 그래 살아라. 근데 그래 사는 여자들 제가 있잖아요. 제 주위에 남자들한테 그냥 30, 30 막 넘었는데 막 사주 보면 알잖아. 그 사람 사주. 아 얘가 난하게 놀았구나. 제가 그래 하라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지 마라. 근데도 하려고 한 놈들이 있다. 얼마 전에 내 주위에 한 놈 있었어요. 내가 올해 상관원 들어온 여자 조심해라 했거든. 상관원 들어와 있거든요. 비급 사주에 이 남자가 무관해다. 비급 편제밖에 없어. 자, 남자가 무관에 아무것도 없는 데다 무관 인성도 없는 데다가 비급 편제만 있어요. 자, 어떻게 써요 그 남자가? 그러다 식상만 딱 하나 있는데 어떻게 써요? 올해 식상 움직였어요. 어떻게 씁니까? 여자 만나 다니는 거예요. 그냥 또 만나는 상관 그냥 상관이 쫙 있는 아들만 데리고 온 거지. 뭐야? 그래갖고 결국에는 그 중에 하나 만나고 있는 거예요. 절대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 내 속으로 했지. 이걸로 끝이다 니는. 이걸로 끝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아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해놨거든. 연체 너 할 건데 이래 되면 이래 될 거고 나중에 네가 원하는 거 못 가진다. 근데 지금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그 말 해줬다고 내하고 관계를 끊었어. 그러니까 몇 년의 관계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남자들은 이렇게 여자 문제만 들어가 버리면 정신이 확 나가버린다니까. 내가 그 말 했다고 내가 관계 끊어. 내가 상관없죠. 어차피 지 몇 년 지나면 내가 했던 이야기는 지가 다 알 건데, 그리고 지 주위에 있는 아들이 내가 아는데, 지는 열받는다 이거죠. 열받으면 뭐예요? 열받는 게 아니고 지가 지금 여자 그 치마폭에 상관인 여자 오주고 하겠어요? 다시 잘해줄 것 같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상관인 여자들은 그래서 애만 갖고 가고 남자는 차버리는 겁니다. 자, 식상천재에 있는 사람들은 결혼 정년기 때를 놓치지 마세요. 이제 지금처럼 오래 살아야 되는 시기는 결혼을 늦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에서 결혼을 더 빨리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 운대가 수명이 길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운대가 더 활성화되게 잘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 갖고 계신 분들 혹시 딸이 있거나 주변에 있는 분들은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